7월 5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 장 끝나고 2시간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핀비지의 S&P 500 지수 6개월로 돌려본 거거든요. 제가 왜 6개월 전으로 돌렸을까요? 드디어 테슬라가 플러스 5.48%. 6개월 전에 테슬라를 샀었으면 쭉 물려 있다가 드디어 오늘부로 플러스 5.48%의 수익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한국 쪽 기사들을 좀 훑어봐도 뭐 테슬라에 몰빵한 삼성 직원이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을 벌었다. 참말로.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요 배너 저희 미즈노에서 정확하게 테슬라 매수 타점 알려드렸는데 오늘부로 44%, 어저께까지 42%였거든요. 그저께까지 44%. 그러니까 거의 최저점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지금 40%가 올랐거든요. 자,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오늘 한번 종가 기준으로 251.52, 2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을 재탈환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반전의 계기는 테슬라가 지난 2일 발표한 2분기 인도량이었죠. 그렇죠? 44만 4천 대 판매로 월가의 평균 예상치 43만, 저희 미즈노에서 이야기한 42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 상반기 내내 테슬라 힘들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말 못할 고민 속에서 진짜 깡소주 많이 따셨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연초에 248달러로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서 지난 4월에는 140달러까지 추락을 했었죠. 이제 테슬라가 140달러까지 추락하니까 100불 깨진다, 60불 내려간다, 왠지 아시겠죠. 언론이 테슬라를 두고 나오는 이 기사들이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테슬라 거의 100불 깨진다, 60불 나온다 하는 순간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기사가 나오면 이제 서서히, 자, 우리 버피 형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자, 출입구에서 나이트클럽 가면 출입구 근처에서 놀아야죠. 이제 매도 좀 준비하셔야겠죠. 자, 주가가 회복 조짐을 본격적으로 보인 것은 지난 13일 주주총회 이후입니다. 자, 테슬라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전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죠. 네. 테슬라를 여전히 자동차 기업으로만 생각한다면 투자하지 마라. 우리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성장성, 테슬라의 미래의 성장성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CEO 리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날개를 달아주게 됐죠. 한창 동안 테슬라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그런 가운데 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안이 몇 달 동안 테슬라를 막 눌렀지만 결국은 합의가 되면서 자, 테슬라가 그 마의 180, 여러분 지금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180불이면 지금보다 70불이 낮은데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불가능합니다. 꼭 후회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목숨처럼 왜 180불을 탈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강력한 저항선을 탈환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금방 오르지? 거의 1년 내내. 왜냐하면 여러분 1년 전에 테슬라를 지금 돌이켜보잖아요. 볼까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보이시죠? 1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10.96%,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1년 내내 못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테슬라 갈 수 있지?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시장이 어려우니까 좀 잠시 좀 쉬었다 오면은 놓친다니까요. 미즈노 멤버십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듣다가 별로 없네 하는 순간 놓친다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미즈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저를 믿고 꾸준히 하신 분들 테슬라 수익률 40%가 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특히 오픈 영상에서 테슬라만큼은 제가 매수 타점 분명히 알려드린다 말씀드렸죠.
말귀 못 알아듣는 이 나그네들이 뭐 전에는 뭐 테슬라 못 간다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가냐. 못 간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테슬라 주가 오전에 상당히 힘들었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기사로 좀 돌아와서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깜짝 인도량이었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니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공부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당초 월가에서는 테슬라 2분기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았고요. 평균 예상치는 43만 8천 대였지만 분석가들은 42만 대까지 낮춰 잡았죠. 저희 미주노도 마찬가지였고, 전문 투자 전문 업체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인도량 발표 전에 42만 대만 넘겨도 괜찮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발표된 수치는 41만 1000대 생산에 44만 3956대 배송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거였죠.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작년 대비가 아니라 가이던스를 넘었으면 된다. 기대치를 넘었으면 된다. 이로써 테슬라는 2분기에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BYD를 제치고 다시금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BYD 같은 경우가 42만 6천 대였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미끄러졌을 때를 보면 BYD한테 1위를 빼앗겼을 때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저 중국 BYD한테도 저는 BYD를 보면 자꾸 옛날에 제가 입었던 빤스 BYC가 생각이 나요. 백양. 그 1위를 탈환하면서 상징적인 결과지만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약 5% 줄어든 배송량이었지만 시장은 그거보다는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에 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인도량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 어닝이 안 좋았고 인도량이 좋게 나왔을 때는 어닝이 대박이었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한마디.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랬지 내가. 이번 어닝이 잘 나올 거라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주노의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를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쏙쏙 빼서 들으니까 결국은 투자가 얽혀버리는 거죠. 자, 게다가 2분기 배송량이 생산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격을 조정을 막 인하했다 뭐 했다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테슬라의 시장 마켓 가격을 조정한 것이 결국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테슬라가 그만큼 향후 가격이나 압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밸런스는 테슬라가 최근 북미 시장의 주행거리가 길고 저렴한 모델 Y, 롱레인지 후륜구동, RWD 모델 투입해서 판매를 견인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신의 한 수였죠. 특히 생산 문제로 발목을 잡았던 사이버 트럭 또한 2분기 약 10,000대를 배송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 와보세요. 이제는 사이버 트럭을 뭐 너무너무 흔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이 차량은 북미에서 그 전까지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포드 F150 라이트닝을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기 트럭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전문 분석가인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사이버 트럭의 배송은 3,400대에 불과했지만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생산과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미주노의 슬로건 방향만 맞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자, 지난 4일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동안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564만 대로 전년 대비 21.5%가 증가하게 됩니다. 1위인 BYD는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서도 고작 117만 7천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62만 6천 대를 인도했고 3위 지리그룹은 43만 9천 대를 무려 59.1%가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자,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전기차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사업의 부각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 배송량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제가 미주놀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인도량의 핵심은 뭐였다?
에너지다. ESS다. 정말 이거야말로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렸죠. 이 설치 용량이 9.4 GWh 기가와트시로 분 전분기 대비 100% 이상 급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성과죠. 자, 여러분 9.4 기가와트는요. 미국의 1만 가구, 만 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즉 인공지능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부각과 함께 테슬라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평가였던 거죠. 현재 테슬라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1억 달러, 영업이익은 18.4억 달러거든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1억 달러. 제가 요거 고정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영업이익은 18.4억 달러거든요. 자, 밸런스는 ESS 사업인 분기 매출 20억 달러, 매출 총이익이 4억 달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테슬라는 미국의 라스롭, 중국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풀 가동되면 ESS 생산 능력이 연간 80기가와트로 달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차기 AI 주자로 부상한 겁니다. 테슬라는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테슬라가 지난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무인택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일론이 계속 보여준 모습을 보면 되게 자신감이 넘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와 AI에 의존하는 완전 비전 중심 방식입니다. 즉 수십억 마일의 고객 주행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하고 있지요. 뭐 카메라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레이더 같은 거 필요 없고, 철저한 카메라와 AI만으로. 자,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연구원은 최근의 상승으로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AI 주자라는 것을 원일가가 인정했다면서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AI와 로봇 회사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이거죠. 그렇죠? 테슬라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를 아직도 자동차 회사로 바라보는 거야. 네. 자, 그는 지난 2일 테슬라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사업은 1조 달러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왜 급등했을까요? 첫째, 월가 기대치 넘는 2분기 배송량. 두 번째,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 일부 해소됐다는 것. 세 번째, ESS 설치 용량이 역대 최대. 네 번째는 AI 스토리의 부각입니다. 지금 수많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테슬라가 급등하자 이걸로 아파트 샀다, 뭐 했다, 테슬라 뽑았다 하는 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진과 함께 인증샷이라 그러죠. 보통 인증샷.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다 정리하고 테슬라 몰빵했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좀 우려 섞인 글들도 물론 있습니다. AI 버블로 올라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 리포트를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테슬라 전망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테슬라 주가는 지난 한 주간 27%, 한 달 만에 40% 급등했는데 참으로 숨가쁜 상승세죠. 향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들은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로보택시 행사가 컨셉카 공개와 로드맵 발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일기도 하는데 사실 요 수준에 머물 건데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게 버블이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의 옛날에 배터리 데이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런 행사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미끄러져 내린 이유가 기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반복된 역사라는 말도 있죠. 이번은 어떨까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근 테슬라 주가는 중국 시장의 FSD 배포, FSD 라이센싱, 로보테스팅 등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FSD 라이센싱이 실제 발표된다면 주가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시장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실제 돈을 버는 AI주를 찾으려 한다면서 테슬라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전기차 교환기처럼 100에서 200배 멀티플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테슬라의 주가 이 PER이 주가 수익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63배예요. 1년 선행 PER은 86배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려 섞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 이상으로 보지 않는 분석가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겐하임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가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목표 주가는 126달러로 제시를 했죠. 이제 126달러는 훌쩍 뛰어넘었는데 아직도 저거 안 고치고 있는 거 보면 쟤네도 참 머리가 탁탁한 애들이죠. 그렇죠?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올해 인도량은 160만 대에 불과할 건데 컨센서스가 180만 대다. 따라서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인하하면 안 되나? 어차피 그래도 팔 때마다 손해가 아니라 돈 버는데. 자, 여러분 이것 말고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른 것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드디어 매수의 거인들이 테슬라에게로 왔다는 거고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몫하고 있죠. 플러스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좀 한몫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테슬라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올려드린 영상에서 테슬라의 멤버십 영상입니다. 실질적인 트레이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테슬라가 140불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의 한 수였고 그때를 놓쳤어도 저희 미즈노에서 한 달 전에 테슬라 매일매일 추천드렸어요. 매일매일 멤버십에서. 그때 사시는 분들 평균 수익률은 현재 40%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동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테슬라가 막 이렇게 눌려있고 물려있고 막 그러면 아무리 추천을 해도 안 사더라고요. 아무리 추천해도. 우리가 기로는 바이더딥이다라는 걸 계속 들어도 손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사실 그런 부분을 깨 부숴버리는 것이 주식 공부 아닐까요? 여기서 광고 한마디 여러분. 진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영상 밑에 보는 우주여행 이상 가입하셔야 돼요. 우주여행 VIP 멤버십. 그다음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딴 데 결제한 걸 자꾸 우리한테 봐달라고. 나중에 보면 우리한테 결제한 게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 찾기해서 막 종목 상담. 여기 종목 상담하는 링크 아니에요. 지원 링크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공부하기를 주식 공부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 한 발짝 걸쳐놓고 정보만 얻어가겠다 공부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나이가 있다 눈이 안 보인다 그런 이상한 말 하실 분들 오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멤버십 가입한 후에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본인이 멤버십 가입한 거에 대한 인증샷 남기시고 지원서 드리면 지원서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날짜 나왔습니다. 7월 한 19일 정도에 지금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CPI 발표인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 CPI만 잘 나오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 미즈노는 이미 입장 발표했습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 한다. 그때부터 계속 금리 인하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살짝 하면서 파월은 분명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에 계속 이어갈지 여기서 동결시킬지 또 살짝 올릴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아직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와우. 근데 그거 아시죠? 현재 가는 놈만 가는 장사라는 사실. 오늘 시장을 그래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비농 발표가 됐는데 고용 둔화의 모습. 시장이 가장 원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소프트 랜딩의 지금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월 신규 고용이 20만 6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을 소폭 웃돈 것입니다. 와우.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가 또 최근에 못 가니까 또 기관들이 참 얘네들 잔대가리 아무튼 투자 의견 목표가를 살짝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또 바퀴벌레처럼 스멜스멜 나오고 있거든요. 참 저러다가 또 엔비디아 확 가면 또 바로 올리겠지. 아 참말로 오늘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저 리포트들을 보면 이렇게 못 가면 꼭 저런 걸 내고 가면은 또 언제 그랬자는 듯이 또 입장을 확 바꾸고. 아무튼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속지 맙시다. 똑똑한 개미가 됩시다. 독일이 경기 침체에 내년까지 165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네요. 여러분 독일을 비롯해서 뉴욕 쪽의 경기를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리포트가 하나 왔는데 제가 요거는 별도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부가 6월 비농 일자리 20만 6천 개 예상 소폭 상회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5월 서프라이즈도 실은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기사네요. 아, 참. 이러니까 지금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거 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국의 6월 비농 일자리가 20만 6천 개 늘어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지만 5월 발표치였던 27만 2천 명에서 이달에 21만 8천 명으로 대폭 하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 통계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표는 예상치 18만 명을 9만 2천 명이나 상회의 서프라이즈로 평가되면서 증시 하락의 구실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6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20만 6천 개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20만 명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표면상 일자리는 넉넉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시장의 열기는 확실히 식어가는 분위기죠. 같은 기간 실업률은 전월 4.0에서 4.1%로 0.1% 상승했는데요. 자,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죠. 노동부는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취업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 가능 연령대의 인구 수준을 나타내는 노동력 참여율이 0.1% 상승한 62.6%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나 대량 해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계 저축률이 바닥나면서 하반기 전망은 증시처럼 밝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와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실업률은 7.4%로 전월과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계 고용은 11만 6천 명 증가했죠. 자, 6월에 일자리 창출은 주로 정부 일자리가 급증한 덕분인데요. 7만 개거든요. 부분별로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헬스케어는 4만 9천 개 늘어났고 이 사회 지원 쪽은 3만 4천 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건설도 2만 7천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1만 7천 개가 감소, 소매도 9천 개가 감소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임금 측면에서 보면 평균 시간당 소득은 전월비 0.3%, 전년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둘 다 추정치와 일치했습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비슷합니다. 아, 일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미진올 팀장도 지금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을 일하는구만. 아무튼 네. 자,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강한 경제, 특히 견실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당초 조치를 취해야 할 긴박감이 약해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견실하던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차츰 감소하고 실업률이 4%대 중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긴박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은 결국 9월 금리 인하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6월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연방 기준금리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 범위를 유지하고 있죠. 1년 동안. 자, 올해 상반기까지 강한 경제를 증거했던 경제 성장률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애틀란타 연준에 따르면 자, 국내 GDP는 1분기에 연율 1.4% 증가세를 보였고 2분기는 1.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연율 3.4%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성장률은 반토막이 나고 있는 셈이죠.
확실히 성장이 여러분 꺾였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난 주말에 바이든 후보 사태가 점점 다가온다. 근데 지금 뭐 바이든은 마지막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추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내려오셔야죠. 그렇죠? 이미 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 상대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을 물어보면은요,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A반에서 우리 제니퍼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도 지겠고, 바이든 얘기예요. 그냥 가도 트럼프한테 지겠고, 여기서 포기하자니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트럼프를 찍을까 바이든을 찍을까 아직 결정을 못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이든 힘들다라고 지금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는 여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9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 심각한 폭염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자 보십시오. 뭐 FT에서 조금 흔들흔들 걸리고 있지만 주말에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테슬라 자 제가 오늘 계속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 거래량 칼라랑 도치 캔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죠.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플러스로 마무리돼.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빨간색이었거든요 계속. 톡방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아침에. 드디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주말에 특별한 악재 없으면 거래량이 조금 줄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덤핑, 투더문 갈 수 있는 좋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테슬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필터링을 거친 뉴스를 여러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주노을 구독하시게 되면 이런 신선한 정보 따끈따끈하게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구독하시면서 그래도 비주노을에 따른 펌핑하는 데보다 좀 다르네라고 믿음이 가시면 그때 이제 뭐 커피 멤버십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믿음이 가면 또 뭐 우주 VIP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뻥 까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침에 유튜브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전보다 하면서 채널 조회수가 241%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시죠? 구독자는 1000명만 넘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회수 싸움인데 241%. 밑에 보십시오. 채널의 1일 평균 조회수가 5,900회에서 2만 회로 변했습니다. 야, 이건 뭐 거의 뭐 테슬라 상승이죠. 평균적으로 동영상의 조회수가 이전보다 165% 많아졌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시고 저희 멤버십 또는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의 계좌도 바로 저희 미주노을 채널의 성장처럼 241% 급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